네, 11페이지 갈게요. 산업의 성립. 네, 부동산 산업에서 일반적인 타 산업과의 관계 설정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산업처럼 보이지만 이게 부동산 산업을 하는 거냐 또는 타 산업을 하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죠. 네, 예를 들면 일단의 토지 위에 숙박시설을 하나 지었어요. 뭐 이제 호텔 하나 지었다. 쳐볼게요. 네, 그러면 호텔을 지어서 직접 운영에 동그라미. 근데 직접 운영을 하면 그건 부동산업이 아니죠. 뭘 하는 거예요? 숙박업을 하는 거죠. 만약에 거기다가 음식점을 한다. 직접 지어서 음식점을 하면 그거는 그렇죠. 네, 요식업을 하는 거지 부동산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네, 바로 밑에 줄에 전문적으로 개발을 한 다음에 다른 숙박업자에게 계속 판매 동그라미. 판매하는 행위를 주업으로 한다면 그것은 부동산 산업 중에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부동산 산업인 거고요. 바로 밑에 줄에 또 역시 숙박시설을 건축해서 임대 동그라미 한다 하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하면 그건 부동산업을 하는 거고 자신이 직접 운영하면 그건 숙박업을 하는 것이다. 뭐 어렵지 않죠. 네, 그다음 바로 밑에 줄에 우리 뭐 부동산의 운영 이익이라고 하면 기간 중을 말하는 거죠. 그 임대 수익을 의미하고요. 네, 그다음에 분양 수익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개발해가지고 분양이라고 하면 매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이익과 건설이익으로 구분된다 그랬고요. 네, 부동산 산업의 미래 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네, 부동산 설계 분야는 부동산 업 중 미래 핵심적인 서비스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부동산 설계 교재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 미래 핵심적인 서비스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네, 전통적인 부동산 산업 서비스 분야에 속하는 법률 부분은요. 성장성이 둔화됐고 뭐 시장 평균적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세무회계 부분은 수익성과 성장성이 모두 둔화됐다. 그래서 이 현대적 관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는 부동산 설계 부문의 경우 성장성이 높은 반면 그렇지만 수익 기반은 미미하다. 그래서 네, 그 부동산 설계는 앞으로 핵심 서비스업이 될 건데 거기 성장성이 높은 거기다 동그라미, 수익 기반은 미약의 동그라미.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그림 1-3은 그게 뭐 BCG 모델이다. 그래서 그 뭐 미국에 있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건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2절로 갈게요. 부동산 설계 네, 개요 나오죠? 네,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네, 부동산 설계는 일반적인 재무 설계와 같은 맥락의 동그라미, 네, 같은 맥락에서 정의되나 네, 재무적 관리 대상이 부동산에 한정된다 그랬고요. 네, 바로 밑에 줄에 재무 설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거기까지 줄 치시고 이렇게 물결 문의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가서 부동산 이러한 부동산 거래도 거기로 갈게요. 네, 부동산 거래도 거기다 물결 문의. 네, 중개업소에서 소개해주면 수익성이나 투자에 대한 분석 없이의 동그라미. 네, 분석 없이 네,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하고 결과는 모두 투자자의 몫이었다. 그래서 개인의 니즈와 투자 목적을 분석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전무한 상태였다. 전무한 상태의 동그라미. 네, 뭐 재무설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수익성이나 투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분석 없이. 네, 밑에 단락. 네, 부동산 설계 프로세스는 다른 재무 설계 프로세스와는 거의 유사하다. 네, 프로세스 유사하다. 위에 같은 맥락이었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도 유사하다. 뭐 부동산 설계뿐만 아니라 전 과목이 6단계 프로세스가 다 같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단계별 과정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르다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옆이네요. 다른 선진국,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네, 부동산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 투자의 일부로 간주해서 투자 설계 포함, 다른 선진국의 동그라미, 투자 설계 포함의 동그라미. 네, 우리나라 안 봐도 아시겠죠? 우리는 부동산 설계가 투자 설계 과목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그라미. 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가계 자산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부동산 설계를 별도 구분하고 있다. 별도 구분의 동그라미. 네, 이거 많이 바꿔요. 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별도 구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다르다는 거. 다른 선진국은 투자 설계 포함, 우리나라는 별도 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보시면 우리 앞에서 전문 활동이 점점 분화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점점 전문화, 특수화될 뿐 종합적이고 일괄적인 서비스는 찾기 힘들게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찾기 힘들게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네, 부동산 전문 활동이 점점 분화되면서 네, 종합적이고 일괄적인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찾기 힘들게
네, 거기서 4줄 내려가서 이러한 문제는 재무설계라는 제도가 국내에 정착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랬고요. 네, 3줄 아래. 또 여기 중요한 말이네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고객은 관점이 어디에? 재무 목표에. 그다음에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죠. 고객의 재무 목표에 관심 없고 그냥 자신의 업무 영역, 그 전문 분야를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그 적용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있다.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설계는 부동산이라는 객체에 대한 전통적 관점의 서비스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의 동그라미. 네, 전통적인 관점의 서비스와는 성격이 유사하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일반적인 재무 설계와 같은 맥락이지 다른 전통적 서비스하고는 매우 다르다. 그 차이의 핵심이 이제 고객의 시각에서 분야의 차이죠. 그래서 고객의 시각에서 부동산을 바라본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업은요, 세분화된 영역의 이론을 그렇죠? 자신의 전문 영역을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이라면 우리 부동산 설계는 고객의 재무 목표 관점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네, 오른쪽에 재무설계사의 역할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지문이 나왔을 때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줄은 칠게요. 네, 재무설계는 그 과정이 투자의 수단이라고 하면 그 객체, 부동산 물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수단보다는 주체인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다. 근데 재무설계는 그 부동산 설계에 있어서 재무설계는 투자의 수단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면 안 돼요. 네, 투자의 수단은 물건을 말하는 거고 주체가 고객이죠. 네, 그래서 밑에 줄에 그간 부동산 활동 분야에서 부동산 물건이라는 투자 객체에 맞추어진 상황의 역관점이다. 그래서 그 3줄도 앞에 그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하고 연결해서 같이 봐주시고요. 밑에 달라고 보시면 재무설계 역할 나오네요. 역할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고 두 번째가 다른 전문가와 다양한 전문가와 코디네이팅하며 업무 영역을 조정함으로써 결국은 뭐가 목적인 거예요? 고객의 재무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박스 위에 재무설계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 그랬죠? 거기는 이걸 암기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시면 돼요. 재무목표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시장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상품 알아야 되겠고, 포트폴리오 구성할 줄 알아야 되겠고, 문제점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고, 또 다른 전문가와 원만한 유대관계 유지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 없는 거. 우리가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구체적인 실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코디네이팅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능력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고 또 만약에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고수익률을 달성해 줄 수 있는 능력, 역할 이런 말도 안 되겠죠? 네, 우리 재무설계사는 전 과목 통틀어서 고수익률이 아니라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위험을 부담하면서 시장 평균적인 예측 가능한 수익률을 달성하는 거지 고수익엔 항상 고위험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고수익률을 달성하는 능력 또는 구체적인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은 갖출 필요가 없겠다. 네, 그러면서 박스 밑에는요. 이제 가볍게 보시는데 일반적인 투자자의 경우 일단은 목표가 정해진다면 부동산은 한두 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능력.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약, 기술적으로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제약 조건이 모두 해결됐다는 그 3가지 요소가 모두 일치되는 부분이 투자 가능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투자 가능 영역에 조정을 하는 것 역시 우리 재무설계와 관련한 핵심 활동이다. 그러니까 투자 가능 영역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 재무설계사의 역할이 아니다. 그러면 틀리겠죠? 네, 그것도 우리 재무설계사 역할이다. 네, 거기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프로세스 나오네요. 네, 프로세스는 전 과목이 다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1단계 뭐죠? 관계 정립. 네,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에요. 네, 그 다음 2단계는 정보 수집. 네, 그 다음 3단계는 분석 및 평가. 그렇죠? 2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죠. 네, 그 다음에 4단계는 제 안서를 작성하는 단계. 그래서 제시, 4단계 제 안서의 안, 5단계 실행, 6단계 모니터링 이렇게 가죠. 그래서 관, 정, 분, 안, 실, 모 암기되어 있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1단계에서는요. 똑같아요. 재무설계사의 역할 설명한다. 업무 수행 범위 정한다. 그 다음에 정보 수집에서 보면 재무목표 파악하고 맨 끝에 보시면 재무정보 수집한다. 네, 그런데 2단계 위험 수용 성향 투자 능력을 파악한다. 파악하는 거 2단계죠. 정보 수집하는 거니까. 네, 그다음 요구 수익률을 설정. 네, 이것도 이제 고객의 요구 수익률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 설정 2단계예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은 요 3단계와 4단계를 구분하는 게 또 아주 관건이에요. 3단계 보시면 분석.
및 평가잖아요. 그럼 뭘 분석하고 평가할 거냐? 첫 번째, 고객의 재무 상황을 분석한다. 근데 재무 상황 분석하려면 당연히 재무제표 작성하고 분석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돈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투자 환경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의 동그라미. 네, 투자 환경 분석하려면 당연히 시장 자료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투자 환경만 괜찮다고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이미 그 부동산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죠. 그래서 부동산의 평가, 그래서 3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재환평이에요. 네, 가치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면 요구 수익률을 조금 낮춰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거 몇 단계예요? 3단계예요. 그거 조심하세요. 요구 수익률 설정은 2단계, 조정은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단계. 네, 검토해야 될 게 투자 시기, 언제 매입하고 매도할 건지 시기. 그 다음에 네, 부동산은 워낙에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자금 조달에 대한 거, 그래서 대출 얼마 필요하고 가능은 한지 이런 것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해야 되겠죠. 이제 부동산도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당연히 여기 네, 4단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제안서에. 그래서 시기, 자, 자금 조달, 포트폴리오, 전략의 전, 네, 시작, 전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네, 실행 전략이라고만 맨날 외우다가 여기 뭐 취득 전략, 매도 전략, 보유 전략, 네, 그게 다 실행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4단계는 시작, 전 이렇게 해서 외우기 쉽죠? 3단계는 3글자, 4단계는 4글자잖아요.